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 정보보호학과 특강을 진행하게 된 김소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진행할 특강은 보시는 바와 같이 CIA SSP 자격증에 대한 내용으로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중에서 국제민간 자격증의 하나인 CIA SSP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CIA SSP를 취득하면 어떤 이점들이 있을까요? CIA SSP CBK를 보면 정보보호 분야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고 기술뿐만이 아니라 정보보호 관리, 실무와 관련된 내용도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조금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CIA SSP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를 조직의 상황에 따라 구축,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국가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을 지정을 할 때 기술 인력의 자격 기준 중에 하나로 CIA SSP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보호 산업법 시행규칙 제8조를 보면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의 지정 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또한 별표 1에서는 제8조 제1호와 관련된 기술 인력의 자격 기준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기술 인력의 자격 기준은 법령을 기준으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 지정 시에 사용되는 기준입니다만 정보보호 컨설팅이나 관련 프로젝트를 제안을 할 때 참여하는 인력 등급을 기재하기 위해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해당 자격증 수에 관계없이 1년 내 정보보호 관련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면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하는 자격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내 기술 자격으로는 정보보안 기사와 산업기사, 그리고 정보보호 전문가, ISMS, ISMSP 인증심사원, 정보시스템 감리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정보보호 전문가, SIS는 정보보안 기사와 산업기사가 신설이 되면서 폐지되고 현재 유지만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기술 자격증으로는 이와 같이 CIA SSP와 시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 정부 기관들은 정보보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와 같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분야의 어떤 직무에서 정보보호 인력이 필요한지 등 수요 공급 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래쪽을 보시면은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모집 중인 정보보호 인력들이 어떤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에서 요구하는 자격증들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CIA SSP와 시사 그리고 CIA SM은 공공, 민간 부분에서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IA SSP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ISC 스퀘어에서 정의한 CBK 8개 분야를 기준으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2021년 5월부터 시행되는 시험을 기준으로 각 분야별로 출제가 되는 비중은 이와 같습니다. 또한 CIA SSP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면 추천 과정 신청이 필요한데요. 이때 CBK 8개 분야 중에 2개 이상에서 최소 5년간의 경력을 요구합니다. 추천 과정은 학교 통보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9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는데 ISC 스퀘어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유지하고 있는 회원에 추천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경력사항을 기술해야 합니다. 특히 경력사항은 기간, 그리고 분야별 관련 업무 내용을 영어로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4년제 대학 학위 또는 ISC 스퀘어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년의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력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소시에이트 자격을 받아서 CIA SSP 자격증 취득에 요구하는 경력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CISSP는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보호 분야는 IT 기술이 발달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 교육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습득을 하고 자신의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3년마다 유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만 자격증 갱신이 가능을 한데, 첫 번째 조건으로 보안 교육 이수나 관련 활동 등을 통해서 이와 같이 CPE를 취득해야 합니다. 연간 40 CPE 취득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3년간 총 120 CPE를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 90 CPE는 그룹 A로 취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룹 A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CBK 8개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활동들을 의미를 하고, 일반적인 전문성 개발이나 아니면 정보보안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은 기술 교육 또는 활동들 같은 경우에는 그룹 B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으로는 자격증 유지에 필요한 연회비를 납부를 해야 하는데, 비용은 해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ISC 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CISSP 자격증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CISSP CBK의 8개 분야별로 시험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세종사이버대 정보보호학과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CBK 분야와 연관성을 가진 교과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사이버대 정보보호학과 교과과정 로드맵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하실 때 각 과정별로 어떤 교과목을 이수를 하면 좋은지 기초, 핵심, 응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교과목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CBK 분야별로 연관된 교과목을 한번 기술해 보았습니다. ISC 스퀘어, 윤리 강령 등을 비롯해서 보안 개념, 보안 거버넌스 원칙, 그리고 정보보안 관련 법규 및 규제, 보안 정책, 그 외에도 인사보안 정책 및 절차, 위험관리, 그리고 보안 인식 및 교육 훈련 등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교과목으로는 기초 단계에서는 정보보호 개론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버 수사, 암호 이론,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법 및 사이버 법률, 정보보호 정책 등에서 사이버 위험관리 접근 방식을 비롯해서 정보보호 거버넌스, 법령, 보안 정책 등 전방적인 정보보호 관리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에서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마련을 하기 위해 먼저 보호해야 하는 정보, 그리고 자산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CBK 분야가 바로 자산 보안입니다. 이 분야는 자산의 식별 및 관리, 데이터 생명주기 관리, 그리고 DRM이다 아니면 DLP 등과 같은 데이터 보호 방법, 즉 데이터 보안 통제 및 규정 요구사항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교과목으로는 정보보호 개론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 보호, 그리고 정보보호 컨설팅, 정보보호보호법 및 사이버 법률, 산업보안 실무, 정보보안 실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CISSP CBK 세 번째 분야는 보안 아키텍처 및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심층 방어를 비롯해서 최소한의 권한 부여, 위험 모델링, 그리고 업무 분리, 제로 트러스트,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등 안전한 디자인 설계 원칙을 사용을 해서 엔지니어 프로세스를 구현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다루고, 보안 모델의 기본 개념이나 정보 시스템의 보안 기능, 클라우드나 IoT 등 보안 아키텍처 설계, 암호화 솔루션 선택, 암호 해독 공격 방법, 그리고 물리적 현장이나 시설의 보안 통제 구현 방안 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교과목으로는 주로 핵심 분야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물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유닉스, 리눅스 시스템, 암호 이론, DB 구축, 보안과 해킹, 차세대 보안 개론,
그리고 응용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산업보안 실무나 정보보호 실무, 그리고 정보보호 시스템, 빅데이터, 클라우드 보안, 사물 인터넷 보안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통신 및 네트워크 보안 분야로 OSI, TCP/IP, 인터넷 프로토콜 보안, 무선 네트워크 등 네트워크 아키텍처에서의 보안 설계 원칙 구현을 다루고 엔드포인트 보안이나 아니면 네트워크 접근 통제의 NAC 등 안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요소, 또한 안전한 통신 채널을 구현하는 방법 등이 이 분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와 연계된 교과목으로는 대표적으로 네트워크 보안, 그리고 침입 탐지 시스템, 그리고 정보보호 프로토콜 등이 있고요. 그 외에도 산업보안 실무나 정보보안 실무, 그리고 정보보호 시스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CBK 다섯 번째 분야는 아이디 및 접근 관리인데요. 이 분야에서는 자산에 대한 물리적, 논리적 접근 통제 방안을 다루고 있고 사용자, 장치, 서비스에 대한 식별 및 인증, 클라우드 등 제3자 서비스, 인증 메커니즘, 신원 및 접근에 관한 생명 주기, 인증 시스템 구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교과목으로는 암호 이론, 그리고 정보보호 응용, 정보보호 프로토콜, 차세대 보안 개론, 그리고 정보보안 실무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CBK 분야는 보안 평가 및 테스트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취약성 평가, 침투 테스트, 소스코드 검토 등과 같은 보안 통제에 대한 테스트를 비롯해서 계정 관리나 경영진 검토 및 승인, 그리고 DR과 BC, 즉 여기서는 얘는 재해 복구, 그다음에 BC 같은 경우에는 얘는 업무 연속성이죠. 등과 같은 보안 프로세스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안, 그리고 내외부 제3자를 대상으로 보안 감사 실시 등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교과목으로는 보안과 해킹, 그리고 보안 코딩 기초, 시스템 보안, 해킹 보안 실습이나 그리고 보안 코딩 실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CBK의 일곱 번째 분야는 보안 운영인데요. 디지털 포렌식, 로깅 및 모니터링 활동, 구성 관리 및 변경 관리 프로세스, 사고 관리, 그리고 방화벽, 침입 탐지 방지 시스템 등 탐지 및 예방 조치, 패치 및 취약점 관리, 복구 전략 및 DR 프로세스, 그리고 재복구 계획 테스트와 업무 연속성 계획에 관한 모의 훈련, 물리적 보안 구현 관리 등이 이 분야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된 교과목으로는 사이버 수사나 침입 탐지 시스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보안, 해킹 보안 실습, 정보보호 시스템이나 보안 관제 실무, 그리고 침해 사고 대응 실무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CBK 분야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의 보안 활동 및 개발 환경에서의 보안 통제, 효과성 평가, 그다음에 상용 및 오픈소스 등 소프트웨어 보안 영향 평가 방안, 보안 코딩 지침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교육과정은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교과목으로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 그리고 보안 코딩 기초, 산업보안 실무, 정보보안 실무, 보안 코딩 실무 등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CISSP 자격 시험에 응시했을 때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암호 모듈 개발과 유지 보수, 그리고 암호 관련 제품 테스트,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시기여서 보안 및 위험 관리, 통신 및 네트워크 보안, 아이디 및 접근 관리, 보안 운영 분야 등을 중심으로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를 보면은 일반적인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어떤 상황을 주어주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선택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CISSP 합격 팁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드바이스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CISSP 시험 관련 서적을 가지고 이제 혼자 공부를 해서 준비하였기 때문에 먼저 CBK 분야별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시험 당일에는 이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별로 이제 요점 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정리해본 다음에 CISSP 관련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제 분야별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그리고 모의 시험 문제들도 살펴보았고요. 최근에는 ISC 스퀘어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CISSP 공식 문제집이나 관련 서적, 앱 등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아마존 등을 보면 CISSP 문제들을 모아놓은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CISSP 문제들은 이제 비록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서적들을 참고를 해서 CISSP 시험에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를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에 대해 살펴보고 그 중에서 CISSP 자격 시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CISSP 시험 정보를 비롯해서 자격 취득 시 이점, 취득 및 유지 조건, 그리고 CISSP, CBK의 8개 분야와 연관된 세종사이버대 정보보호학과 교과목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ISSP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이외에도 이를 유지하기 위한 CPE 활동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